안녕하세요. 레오테크의 레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렉트릭 박스인데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800에 600짜리 직사각형 일렉트릭 박스. 옆에서 보니까 이 루버가 있네요. 공기구멍이죠. 에어벤트. 루버가 달려있고 푸시 버튼 손잡이도 달려있고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 루버가 달려있고요. 손잡이를 탁 누르면 튀어나오고, 그쵸? 이거는 지금 소화전환 같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솔리드웍스에 제가 미리 모델링 해놓은 요 전기 일렉트릭 박스가 있는데요. 크기는 이쪽이 800에 600의 크기입니다. 내부 한번 볼까요? 내부를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손잡이에 걸쇠가 달려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이터 절곡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스파이를 눌러서 파트부터 들어갈게요. 자, 정면에 사각형 누르시면 중심 사각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점에다가 중심을 찍고 세로가 800 했었죠. 600. 여기서 판금 바로 들어가서요. 베이스 플랜지업. 두께는 1T 해보겠습니다. 1T 했습니다. 네, 확인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800에 600짜리 플레이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터 플랜지. 이 마이터 플랜지는 어떤 거냐면 목공에 쓰는 말인데요. 이렇게 아이콘 모양을 잘 보시면 이런 방식의 절곡 형태를 마이터 플랜지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거 한번 볼까요? 컨트롤 탭 누르셔서 가시면 이걸 단면도로 한번 볼게요. 여기를 누르면 여기 단면도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우리가 그려놓은 모델링의 단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오른쪽에 확인 누르시면 요게,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사방으로 돌려볼 거예요. 다시 파트로 가서요. 어디에다가 스케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끝면에다 해야죠. 쭉 당기셔서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8 누르셔서 면에 수직으로 보기. 스케치 들어가셔서요. 끝선에다가 직선을 그려서 직선을 그리고 제가 지금 그렸잖아요. 지금 제가 그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깊이는 149가 되겠죠. 150이니까 1T 포함해서 150이니까 그죠? 여기는 20, 15만큼 들어가고 여기 15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요게 이제 마이티 플랜지를 할 단면에 스케치를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 닫기 닫으시면 컨트롤 7 누르시면 이렇게 등각 보기로 보여지게 됩니다. 되셨으면 다시 판금으로 가셨어요. 마이티 플랜지 눌러줍니다. 마이티 플랜지는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티 플랜지 클릭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린 이 스케치를 클릭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상의 모서리 플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지를 눌러주세요. 모서리를 올라오죠. 그 옆에 있는 플랜지도 눌러주세요. 모서리를. 자, 올라오죠. 마지막으로 황색으로 됐을 때 클릭해 주시면 올라오죠. 여기서 여기 사이 간격, 요 사이 간격을 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 사이 간격을 0.2 정도 할게 될 것 같아요. 되셨으면 이제 확인 눌러볼까요? 자, 여기까지 완성되나요? 네. 여기까지 완성되셨으면 이제 안에 케이스는 다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루버를 달 건데요. 이 루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루버가 3개씩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버가 하는 역할은 내부에 공기를 밖으로 배출해주고 바깥에 차가운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어떤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웬만하면 위쪽에 달아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양 옆으로 3개씩 달아보겠습니다. 이 루버는 이게 우측에 보시면 설계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계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면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포밍 툴이라고 있어요. 포밍 툴 누르시면 밑에 루버라고 있습니다. 루버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루버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당겨다가 여기에다가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루버를 당겨다가 구속 파트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나오죠. 이런 에러가 뜨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이 포밍 툴 이 폴더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셔서요. 폼 도구 폴더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루버를 클릭하시고 당겨다가 착, 지금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에 노랗게 미리 보기가 표시되죠. 그냥 여기서 놔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붙었죠. 근데 지금 루버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희 루버가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90도. 그쵸? 그 상태에서 뒤집기 도구
그러면은 루버가 똑바로 섰습니다. 그럼 위치를 누르셔서 루버의 위치를 정해주겠습니다. 위치 누르시고요. 컨트롤 8 눌러서 이렇게 거꾸로 되시는 분들은 Alt 누르시고 화살표 키보드 좌우측 한번 눌러보세요. 6번 누르시면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 중심선, 여기 중심선에 맞춰야죠. 그죠? 중심선 하나 그어주시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원점 클릭하시고 중심선 클릭해 주시고 일치. 그럼 루버가 가운데로 갑니다. 그다음에 진행형 치수, 케이스와 루버의 거리는 한 80 정도 주겠습니다. 이제 루버를 2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때는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구멍을 가공할 때 썼던 것처럼 이 점이죠. 이 점을 눌러서 루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점을 클릭해 주시고 찍어볼까요? 네, 바로바로 생기죠? 루버와 루버 사이는 한 2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20 되셨나요? 확인 눌러서 빠져나갈게요. 이렇게 되면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겼죠. 루버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이 루버는 내가 원하는 크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중에 폼도구 강의에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공업체에서는 이것도 어차피 금용도구이기 때문에 이 판 위에다가 그냥 프레스를 찍어 누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 루버 틀이 금형이 크기가 틀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 크기로 해달라고 해서 꼭 이 크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공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금형 크기로 대부분 가공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편에도 넘기는 방법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 강좌에서 배웠죠.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이 루버를 반대편 면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피처 들어가셔서 대칭 복사 누르시고요. 기준은 우측면이 되겠네요. 우측면 누르시고 대칭 복사 피처는 루버 미리 보기 표시되죠. 확인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이 뚜껑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뚜껑, 그죠? 완성 도면 한번 볼게요. 뚜껑이 지금 승기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 뚜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셈블리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케이스와 커버가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어셈블리로 넘어가서 어셈블리에서 새 파트로 저장해서 이 뚜껑, 케이스 뚜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파트로 편집했잖아요. 여기서 바로 어셈블리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파일 누르셔서 도면에서 파트에서 어셈블리 작성을 눌러주세요. 저장을 하고 나오죠. 저장할게요. 요거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박스 파일 이름은 박스라고 적을게요. 그럼 어셈블리 1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어셈블리의 시작이 나타나는데요. 박스를 끌어다가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한 번만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럼 박스가 딱 서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박스 앞에 이렇게 F자가 붙죠. 픽스의 약자입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이 박스를 기준으로 부품들이 조립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커버를, 이 뚜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어셈블리를 저장하겠습니다. 어셈블리 이름은 박스 ASM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새 파트를 만들어서 이 커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셈블리 가셔서 부품 삽입 밑에 작은 화살표가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면 새 파트라고 있습니다. 새 파트를 클릭해 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새 파트의 이름을 저장하라고 저는 나오네요. 저는 커버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면 체크 표시가 나오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연결 표시가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새로 만드는 커버의 정면을 어디로 할 거냐 정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정면으로 할 거냐고 저한테 되물어 오는 거예요. 솔리드웍스에서. 저는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커버가 닫히기 때문에 이 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스케치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 커버라는 파트가 바로 편집이 되는 거죠. 이 커버 파트를 지금 수정하고 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특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8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구속 조건 안 잡히게 그냥 안쪽에다 그려볼게요. 그리고 진행형 치수 누르셔서 이 끝선하고 1mm씩 줘볼게요. 1mm 쳐주시고요. 이 끝선과 사각형이 1mm씩 1mm. 자, 1mm씩 갔나요? 이게 좀 떨어져 있어야지 문이 잘 열리겠죠. 이 상태에서 판금 들어가셔서 베이스 플랜 지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커버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그쵸?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판재가, 그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커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커버 내부도 아까 이 케이스처럼 박스처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박스 했던 것과 똑같이 마이터 플랜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박스 때문에 이 커버가 보이질 않아요. 박스를 선택하시고요. 박스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에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화살표 누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보기 메뉴거든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은선 제거라고 있습니다. 은선 제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박스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은선 표시해 볼까요? 은선 표시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실선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실선으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보이시죠? 지금 저희 커버를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박스를 수정하려고 해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예요. 컨트롤 8을 누르시고요. 스케치 들어가셔서 선 스케치. 요 꼭지점에다가 클릭해서 쭉 당기시고요. 그대로 요 길이는 15 했었죠. 15.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15. 이 케이스 끝과 커버는 1mm 정도 떨어지게 0.5mm로 할까요? 문이 닫혔을 때 0.5mm로 하겠습니다. 스케치 하셨으면 빠져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판금 가셔서 마이터 프렌지. 좀 전에 우리가 스케치한 스케치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손잡이가 만들어졌죠? 니은자로 만들어졌죠? 모서리 클릭. 이쪽도 모서리 클릭.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쪽도 모서리 클릭. 틈 간격은 0.2로 똑같이 해주고요.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케이스에 뚜껑이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만들어졌죠? 다시 요 케이스는 기본 보기로 바꾸겠습니다. 기본 보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직도 저희는 요 커버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손잡이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손잡이는 제가 미리 다운받았는데요. 어디서 다운받았냐면 우측에 설계 라이브러리 가시면 3D 컨텐츠 공급업체 컨텐츠 누르시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인데요. 모든 공급업체 누르시면 클릭해 주시면 여기는 꼭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면 모든 부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입해 주시면 로그인 하셔서 무료로 솔리드웍스 파트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옥션에서도 있는데요. 요거죠, 요거 메이 푸시 버튼, 그죠? 요런 거 한 2,450원 정도 하네요. 요런 거를 다운을 받아 가지고 바로 한번 땡겨 와서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편집을 끝내겠습니다. 커버에 편집을 끝내고요. 어셈블리로 가셔서 부품 삽입 누르시고, 이번엔 진짜 부품 삽입 누르시고, 제가 사전에 다운받았던 손잡이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영상 밑에 다운받으실 수 있게 첨부해 놓겠습니다. 불러오면 이렇게 형상이 따라다니는데요. 손잡이를 여기다 배치할 거기 때문에 손잡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어느 정도 대충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드래그하면 이렇게 회전도 하고 가능합니다. 요 면과 요 면이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커버의 요 면을 선택해 줍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온 요 시건 장치 요 면이죠. 요 면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메이트가 구속 조건이 뜨는데요. 이 메이트에서 일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쏙 들어가 버렸네요. 안으로. 그죠? 밖으로 한번 끄집어 놓을게요. 지금 이 면과 이 면이 일치가 된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 면 선택해 주시고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케이스 이 박스의 이 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요 거리 메이트가 나타나는데요. 요거 클릭해 주세요. 85 정도 주겠습니다. 엔터 쳐볼까요? 확인 눌러서 가보면 이 정도 얘가 배치됐죠. 근데 지금 위아래로는 막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손잡이를 요 사이 가운데에 센터에다 딱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것도 메이트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커버를 숨기겠습니다. 커버를 선택하시고 탭키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요 눈 부품 숨기기 누르셔도 되고요. 근데 탭을 눌러주는 게 좋아요. 단축키가 빠르니까요. 그러면은 시건 정치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시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 시건 장치에 어디를 참조를 할 거냐 그거죠. 요 면과 요 면을 선택해 주시면 너비메이트가 하나 뜹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시건 장치가 여기 사이 센터로 움직입니다. 움직여 볼까요? 시건 장치 안 움직이죠? 완전히 고정이 됐어요. 그럼 다시 커버 가시면 이 커버를 여기 클릭해 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컴퓨터가 제가 사양이 딸려 가지고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이때는 오른쪽에 신호등 보이시죠? 신호등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재실행되면서 재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제 시건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홀을 뚫겠습니다. 홀을 뚫기 전에 편집을 해야 되는 파트가 요 커버 파트이기 때문에 커버 파트를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네 번째 파트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파랗게 되면서 이렇게 요거 편집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스케치를 해서 이 구멍 뚫는 것보다는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커버와 이 시건 장치만 별도로 독립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독립적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두 개만 딱 보이게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여기를 뚫어 보겠습니다. 삽입의 피처의 캐비티. 어떤 걸 기준으로 이 커버를 뚫을 거냐 이거죠. 제대로 선택이 됐나요? 선택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나요? 여기를 클릭해 줘야겠고 이만큼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두 개를 다 선택해 버렸어요. 파트를. 그럼 뚫릴 것 같아요. 확인 눌러줄게요. 보존할 바디가 어디냐고 뜨는데 삭제하지 않을 바디가 어디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편집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커버에 어떻게 구멍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커버에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독립적 표시. 구멍이 확실하게 났죠? 네. 별도로 우리 스케치 하지 않아도 캐비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그 문양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야지 여러분들 고정을 하겠죠. 뭐 힌지를 다시 분들은 달면 되고 이렇게 해서 도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써 오늘 일렉트릭 박스 만드는 모델링 한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부품 모델링 하는 방법 황금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